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토요일 광주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폭염 속에 적조가 확산되면서 적조 방제에 드는 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산강에 녹조가 발생할 당시 환경부가 공무원을 동원해 녹조를 걷어내고 댐까지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전남의 민주당원 1000여 명이 오늘 저녁 서울에서 열리는 국정원 규탄 집회에 참석합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수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는 등 엑스포 특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면서 적조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황토 대신 선박 등을 이용해서 적조 방제를 하고 있지만 계속 들어가는 비용이 문제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계속된 무더위에 남해안의 해수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미 경남은 1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고 적조띠는 경북 동해안까지 확산됐습니다. 현재 전남 여수해역에도 기준치의 최고 26배에 달하는 유해 적조 생물이 관찰되는 상황. 박준영 도지사의 지시로 황토살포가 금지되면서 전남도는 전해수 처리기와 선박을 이용한 물갈이로 적조 방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박 유류비 등이 계속 쌓이면서 전남도는 적조 방제 예산으로 지금까지만 예비비 10억 6,500만 원과 5억 원의 국비를 사용했습니다. 9,000톤의 황토를 살포하면서 국비 포함 3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던 지난해에 5배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더 큰 문제는 본격적으로 적조 피해가 닥쳐올 경우입니다. 지금도 비싼 기름값 대기 힘든데 현재와 같은 적조 방지에 드는 비용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2시간씩 해버리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거의 한 100리터, 120리터 이상씩 들어가죠. 그렇게 기름값이 계속 한 2시간 정도 해보면 한 15만 원 정도 들어가 버리죠. 전남도는 555억 원 규모의 예비비가 있다며 충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지만 태풍 등 어떤 재해가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적조에만 계속해서 예산을 지원하기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현재 전남 시군에는 당초 적조 방제를 위해 준비한 황토 12만 5천 톤이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녹조가 발생한 원인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게다가 영산강에서는 환경부 직원들이 녹조를 걷어내기 위해 공무원들을 동원한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영산강에서는 봄부터 녹조가 끼었습니다. 죽산보와 승촌보에 낀 녹색 거품의 강물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물고기 폐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환경부는 녹조가 아니라는 입장이었지만 오늘 입장이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영산강에 세운 승촌보와 죽산보로 강물의 흐름이 느려져 녹조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보호 철거 이 문제는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이것은 먼저 그 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환경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도 발표했습니다. 영산강에 낀 녹조를 걷어내기 위해 공무원 150명을 동원해 일일이 치웠고 나중에는 용역 인력까지 동원했다는 겁니다. 이 작업은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계속됐습니다. 주민들한테 좀 생태적으로 좀 안정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단독으로 결정해서 한 작업이었습니다. 인력으로 안 되자 강물 양을 늘려 녹조를 씻어내기 위해 농어촌 공사에 7차례에 걸쳐 저수지나 댐의 물을 영산강에 방류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영산강 녹조 청소를 위해 농업용 저수지와 주화모의 물을 활용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저희가 요청을 한 다음에 얼마 방류하고 그런 거는 저희가 사후 관리는 하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영산강 준설과 보공사를 통해 물그릇이 커지면 영산강이 깨끗해질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만 보면 내부적으로는 이미 실패를 인정해왔던 셈입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오늘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민주당의 2차 국민보고대회와 촛불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 전남에서 당원 1000여 명이 상경합니다.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당원 1000여 명이 오늘 집단 상경해 민주당의 장외 집회에 참가한 뒤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촛불 집회에 합류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주당 지도부가 순회 투쟁에 나선 가운데 오는 24일쯤에는 광주에서 장애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젊은이들도 참기 힘든 무더위에 노인들이 일하러 나섰다가 변을 당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살인적인 무더위란 말이 현실화되고 있는 셈인데 노인들이 밖에 나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연 취재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땡볕에 고구마밭에서 일하던 70대 노인이 폭염에 희생됐습니다. 79살 김모 할머니가 어제 아침 고구마 순을 캐러 나갔다 어젯밤 밭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사흘째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나주의 어제 낮 기온은 35도까지 올라 달궈질 대로 달궈진 상태였습니다. 낮에 한 번씩 나오셔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렇게 낮에 이렇게 땡볕에 일해도 되나 보통 때 그랬었는데. 장흥에서도 90살 김할머니가 고추밭 일을 하다 쓰러져 숨졌습니다. 소방방재청은 폭염주의보와 경보 때 노약자들의 외출을 막아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땡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하는 노인들은 도심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폐지 줍기에 나서는 76살 이성영 할아버지는 오늘도 손수레를 끌고 폭염경보가 내려진 광주 도심을 헤맵니다. 노인들끼리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대낮에도 일하지 않으면 하루에 10,000원도 건지기 힘듭니다. 나 혼자만 이거 허가니? 다 밥 먹고 살라고 다 서로 번덕거려 썩게 가보면 없어. 주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요. 이 정도의 양이 10kg입니다. 시세로 치면 1,100원 정도인데요. 하루에 10,000원 정도를 벌려면 손수레로 이만큼의 양을 수집해야 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 내내 폭염이 이어지면서 강한 자외선과 일사량에 취약한 노약자들의 순환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의 싱크탱크 역할을 맡게 될 광주교육정책연구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광주교육정책연구소가 어제 공식 개소와 함께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는 앞으로 광주교육의 현안 과제와 중장기 교육정책을 연구 개발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엑스포 도시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엑스포 특수가 숙박 여행업계로 이어지고 있는데 반짝 특수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말 여수를 찾은 관광객은 무려 21만 명. 엑스포 도시와 섬이라는 브랜드가 관광객을 여수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엑스포 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또 가까운 거문도랑 백도도 있어서 부모님 모시고 휴가 쉬러 왔습니다. 여수 엑스포 해양공원도 재개장 100여일 만에 관람객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여름밤을 수놓은 비고시의 완전 개장으로 야간 관람객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엑스포장을 따라 여수의 아름다운 야경을 만끽할 수 있는 유람선 투어객도 급증했습니다. 특히 이제 엑스포 재개장 이후에 굉장히 많은 손님이 오셔서요. 저희 회사도 지금 거북선 한 대로는 수요를 맞추기가 힘들어서 배를 한 대 더 추가로 투입을 해서 지금 손님들을 모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엑스포에 맞춰 건립된 300객실 규모의 이 특급 호텔도 투숙률이 90%를 넘었습니다. 지역 내 호텔과 콘도 대부분이 높은 예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숙률이 30% 40%밖에 유지가 안 돼 있는데 관광 상품 개발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지금 여름 성수기 기간 동안에는 투숙률이 9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반짝 특수가 되지 않도록 관광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여수로 접근성은 좋아졌지만 도심 내 교통 흐름과 섬 접근성은 여전히 미흡한 게 현실입니다. 섬마을로 가는 관광객이 급작스럽게 늘어나는 데 있어서 거기에 가는 교통 흐름이 너무 혼잡합니다. 이 부분들을 더 세심하게 접근해서 개선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볼거리 먹거리 못지않게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의 다양화도 시급합니다. 호남에서 가장 가고 싶은 휴가지로 떠오른 여수. 엑스포 특수를 이어갈 수 있는 지속적인 관광 유인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민주당 장병환 정책위의장은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월급쟁이에 대한 세금 폭탄이라며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장병환 정책위의장은 이번 세제 개편안이 재벌 대기업에는 퍼주고 중소기업과 중산층, 농어민에 대해서는 최후의 한 푼까지 다 뺏어가는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고소득자의 세 부담은 늘리되 중산층과 농어민은 지키는 세제 개편안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